오늘은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어, 구매대행 상품 특성상 남의 상품을 파는 거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 있어서 되게 취약하죠. 그리고 최저가 경쟁을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어요, 사실. 특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라인업의 이름이나 시리즈명이나 모델명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객이 최저가를 찾기가 더 쉽고 그 얘기는 어느 정도 우리도 최저가 경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? 그래서 저는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 좀 있는데 어,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원리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는 데이터를 얻어야겠죠. 데이터를 얻어야겠죠. 내가 어떤 상품을 팔지, 어떤 카테고리를 팔지, 이거는 기본적으로 선정을 해야 되니까 아무거나 올릴 수 없으니까요. 근데 최저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주문은 아주 소량이라도 들어오긴 들어오거든요. 제가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, 많이 올리면 그 중에 어떤 거는 무조건 팔리게 돼 있어요. 어, 데이터를 우선 얻기 위해서 상품을 올리고 거기서 이제 판매된 걸 추려야겠죠.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선 브랜드 상품을 예시로 드는 겁니다. 브랜드 상품.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아디다스의 특정 신발을 팔았다고 할게요. A라는 신발을 팔았다고 할게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데이터를 얻었으면은 유사 상품을 찾아야 돼요. 유사 상품. A라는 상품의 A-1을 A-2를 찾는 거죠. 라인업이 같거나 제가 아디다스 라인업을 잘 모르는데 그냥 뭐 나이키 에어맥스면 에어맥스 뭐 같은 에어맥스 라인에서도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잖아요. 그 유사 상품을 찾는 거죠. 그리고 세 번째는 어, 반 시즌 전이나 한 시즌 전 걸 찾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지금이 시즌이 지금은 23 SS잖아요. 그러면 22 FW 뭐 어느 나라에서는 뭐 AW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22 FW를 찾거나 22 SS를 찾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아디다스 A라는 상품 라인업에 지금 23 SS 시즌이면 22 FW나 22 SS 작년 모델을 찾는 거죠.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눈치 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우선 가격 경쟁력에서 해외 구매 대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음, 보통 상품 원가는 우리가 대량으로 공급을 받을 수 없으니까 어차피 개별 구매를 해야 돼요.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상품을 내가 해외에서 산다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뺄 수 있는 게 여기서 현지 사업자가 있으면 텍스를 뺄 수 있겠죠. 세금 빼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추가되는 국제 배송비에서 요율 차이나 뭐 원가 차이가 좀 있겠죠. 그러면 10만 원에서 많이 뺀다 그래도 그냥 우리나라처럼 부가세가 뭐 10%인 나라로 치면 여기서 뭐 만 원 뺀다고 치고 원가는 9만 원 밑을 내려갈 수 없어요. 이론적으로. 뭐 물론 대량으로 하시는 편법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합법적인 선에서는 9만 원을 내려갈 수 없고 배송비는 요율 차이가 나긴 나겠지만 예를 들어서 신발 같은 경우에는 뭐 1에서 1.5kg잖아요.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요율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차이가 제가 보기엔 5천 원 이상이 날 것 같진 않거든요. 그러면 일반 초보자는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걸 만 원이라 할게요. 10만 원에 사고 배송비를 만 원을 들여서 11만 원의 원가로 파는 거죠. 그런데 현지 사업자가 있거나 텍스를 뺄 수 있는 사람은 9만 원에 사서 이 만 원에서 5천 원 경쟁력이 생겼다고 치고 5천 원이라고 칠게요. 그러면 9.5만 원이죠. 9.5만 원에
소비자한테, 최종 소비자한테 파는 거죠. 그러면 이 두 개 지금 차액이 15,000원 정도가 나오죠. 15,000원. 15,000원 정도가 나오는데, 구매 대행 특성상 잘 보시면, 아무리 잘 파는 셀러들도, 구매 대행은 여러 개의 상품을 올리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다 수정을 못 해요. 그러니까 추적을 못 한다는 거죠, 가격을. 근데, 이 도매업자들, 그러니까 현지의 도매나 그 제조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시즌이 넘어가면 할인을 붙이죠, 여기에. 뭐 5%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뭐 10%, 20% 이렇게 붙이기 때문에 10%를 붙여서 이게 9만 원이 되면 이 차익이 15,000원에서 5,000원으로 줄어드는 거죠. 20%를 붙이면 오히려 내가 이 사람보다 5,000원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 시즌이나 한 시즌 전에 상품들이 무조건 수요가 있거든요. 지금 시즌에 유행하는 A라는 상품이 팔렸으면 반 시즌이나 한 시즌 전의 상품도 분명히 수요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, 22년 요때, 22년 작년 요맘때에 나왔던 A-2라는 상품을 기존에 가격 경쟁력이 있는 아주 고수 셀러가 10만 원에 올렸는데 지금 내가 이걸 소싱하면 20% 세일한 가격에 뭐 8만 원에 내가 올릴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차이가 15,000원이 발생을 하더라도 오히려 내가 5,000원 이득으로 동일한 가격으로 팔아도 5,000원을 내가 이득을 더 보는 거죠. 그래서 예시로 지금 이게 아디다스 홈페이지인데 아디다스 홈페이지에도 여기 그 아울렛 쪽에 보시면 어, 상품들이 지금 이 번역이 판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세일일 붙은 거거든요. 그러면 이 가격이 지금 이게 지금 엔화인데 4,125엔인데 이게 실제로는 처음에 출시됐을 때는 이 가격보다 비쌌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한 시즌, 반 시즌 지난 거를 팔면 내가 기존에 올려져 있던 판매자들보다 경쟁력 있게 올릴 수 있다는 거죠.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 판매 붙은 것들이 되게 많은데, 이 중에서 지금 23년 시즌에 잘 나가는 것들 상품군에서 어, 전 시즌 것들도 지금 여기 섞여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팔면 아무리 가격 경쟁력이 좋은 판매자들보다도 내가 원가 자체를 더 싸게 가져오니까 낼 거 다 내더라도 어, 나한테 경쟁력이 더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구매 대행이 무조건 내가 뭐 배송비가 싸거나 아니면은 어, 현- 현지 세금을 내가 받을 수 있다. 리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팔 수 있고 안 그런 사람들은 못 파냐?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하면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.